일반인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네 한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다. 마케팅 빅리.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5회. 오늘은 5회. 네. 저번 주에 이어서 PwC 리포트 내용과 네. 그리고 페이스북 타임라인 뉴스. 네. 예, 그리고 오늘 홍석 씨 오늘의 한마디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 어떨까요? 처음부터요? 네. 그러면 네. 준비는 했는데요. 예. 혹시 요즘에 MBC에서 끝난 드라마인데 네. 군주 가면의 주인이라고 네. 네, 있긴 있어. 네, 그 드라마를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 본 지가 드라마 보다가 이제 인상 깊은 멘트가 있었거든요. 네. 대사가 있었는데 그 대사를 갑자기 떠올린 이유가 오늘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보고서를 이렇게 읽어드린 이유도 이 대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유승호인가? 예, 유승호. 예, 맞아요. 네. 네, 이제 군주 가면의 주인의 주인공인 그 왕이 이제 대목이라는 약간 악의적인 세력과 이제 독대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대목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너는 왕이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넌 그들한테 뭘 해줄 수 있냐? 공자왈 맹자왈 할 것이냐? 왕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 어깨를 빌려줄 것이고 내 어깨를 짚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의미를 좀 함축해서 들려주는데 네. 마치 저희의 방송이 왜죠, 갑자기? 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좀 이제 보고서를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거인의 등에 올라타라. 아니요 거인의 등은 아니고 로켓에 올라타라? 로켓. 센데? 네, 아니 뭐 그런 의미보다는 보고서 읽으면서 요 며칠 동안 좀 머리가 좀 지끈거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치.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도 읽다 보니까 마치 예전에 대학교 때 막 정말 한창 시간이 조금 나의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시기일 때 네.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뭔가 나름대로 글도 써보려고 노력했던 게 생각나면서 이런 거를 내가 다시 할 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도 맞다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그냥 페이스북에 저장만 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읽어볼 수도 있고 저희로 인해서 뭔가 이런 또 새로운 기회를 PwC는 우리 열어주는 거 아닌가?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끝? 네,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페이스북 타임라인 뉴스. 네. 웅자님부터. 자, 요새 테니스 친지 한 2년 반 되잖아요. 예. 네. 되게 좋아하는 운동인데 그런 기사 하나 떴어요. 네. 최근에 윈블던이 끝났거든요. 예, 그쵸. 네. 윈블던이 페더러가 우승함으로써 아주 오랜만에. 그냥 네. 멋지게 네. 무실 세트 우승을 하는 그런 근자탑을 세웠죠. 그 기사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인기 시들했던 윈블던 테니스가 AI 덕에 시청자가 25% 증가했다. 그쵸. 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PwC 지금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것도 이제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떤 장면이나 어떤 영상이 지나갔을 때 시청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했던 거를 이제 각 채널에 온갖 채널에 다 이제 뿌리면서 그다음에 그냥 업앤다운 체크하면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이제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수가 어떤 표정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수가 어떤 포인트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수가 뭐 서브 에이스를 했다든지 이런 수많은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런 AI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콘텐츠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사람들한테 반응을 얻어서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TV 뭐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윈블던이 갖고 있는 채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웹사이트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전년도보다 25% 정도 증가했다 해서 온라인에서도 총 한 1억 명 이상 이런 윈블던 관련된 영상들을 소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사님. 저는 이제 위듬이라는 편의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마트를 위듬이랑 이렇게 좀 합치는 약간 이미지가 생각나면 이마트 24 이제 이걸 위드미가 이마트 24라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좀 뉴스를 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위드미 편의점에서도 그 명동 근처에 약간 루프탑 이런 공간이 있고 2층 3층에는 뭔가 좀 자유로운 공간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네, 그때 진짜? 비가 오는 날 갔더니 저 혼자 있긴 했는데요. 근데 느낌이 좋은데? 새롭더라고요. 약간 노브랜드의 제품을 어느 정도 배치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공간 컨셉이 마치 이마트의 작은 아지트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이마트 24로 바꿔도
그렇게 뭔가 어색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한편 또 든 생각이 네. 이제 대형마트들이 이제 점점 출점에 대한 뭐 무제한 이렇게 확장이 아니라 네. 점점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이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전략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 위드미의 변화가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이 네. 많을 거예요. 최근에 네. 나온 중국발 뉴스에서도 움직이는 편의점, 사람 없는 움직이는 편의점. 우와. 그냥 컨셉 영상이긴 해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들 이제 네. 도입이 되고 네. 이제 그런 편의점에 이제 어떤 결제나 뭐 이런 어떤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자동화 다 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얘가 혼자서 움직이는 거야. 사람 많은 대로. 그래서 사람들 그냥 가서 들어가서 사고 또 사람 없으면 또 움직여. 네. 우와. 뭐 이런 편의점이 나오는 거죠. 네,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황금마차야. 황금마차. 이거 젊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다. 특히 여성분들은 모르겠다. 그렇죠. 네. 남자들은 다 알잖아. 황금마차라고. 황금마차가 막 돌아다니는 거지 지멋대로 막. 그러니까 일본만 가봐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일본의 그 복잡한이라고 그쵸. 얘기하는 거 맞죠. 같지. 네. 일본마도 거의 뭐 골목골목 한 100m 간격으로 편의점도 있으니까 뭐 네. 로손부터 해가지고 세븐일레븐 등등.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퀄리티가 예. 어마무시하잖아요. 편의점 시장이 이제는 어찌 보면은 유통 산업의 새로운 아젠다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큰 정부를 얘기했더라면 이제 작은 네. 정부를 얘기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유통도 네. 이제 대형 마트 시대에서 이제 작은 마트 중심으로 해서 어찌 보면 뭐 1인 가구부터 해가지고 막 솔로들부터 해서 네. 뭐 여러 가지들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전통시장 막 활성화하려고 막 지자체에서 되게 애쓰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보면 사실은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이 창궐한 이 시대에 전통시장은 사실 맞지 않는 옷이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전통시장은 최소한 4인 가구 정도 돼야 네. 이제 거기 안에서의 구매나 뭐 그런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구대. 기존에 우리 전통시장은 그런 세팅으로 수십 년간 해왔던 것들인데 네. 지금의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으시면 그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은 케이스로 되게 좋았던 네. 거는 그런 전통시장 위에 청년들이 이제 팝업 스토어 같은 것들을 이제 1층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는 그런 대로 이제 소비가 위에 사람들이 소비가 네. 선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또 사람들이 또 위에 청년들이 이런 어떤 유니크하고 좀 재밌는 팝업 스토어가 네. 있으면 또 이제 어떤 랜드마크처럼 사람들 몰리게 예, 집계 그쵸. 효과도 좀 있는 네. 거고 그런 상황도 있어서 편의점 얘기하니까 그게 네. 생각이 났네요. 네. 우리나라 전통시장. 그렇죠. 변화의 바람. 네, 변화의 바람. 네, 오늘은 또 네. 저의 얘기는 49%. 네, 지난주는 49분이었는데 43분이었지. 43분. 네, 49%. 49분. 동영상 광고 시장이 네. 내년부터는 모바일 천하를 이룰 것이다. 와. 라는 최근에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네. 내년 세계 모바일 광고 시장이 40% 성장하면서 네. 180달러에 이를 전망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망대로라면 내년에 네.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 규모가 유선 인터넷 광고 시장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페이스북이 이제 가속화시키겠죠. 네. 요새 광고 슬슬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어떤 건 뜨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뜨기도 하고. 네. 근데 페이스북 그냥 유튜브 광고는 견디겠는데 네. 페이스북 광고 아직 못 견디겠어. 그렇죠. 중간에 나 닫아버려 그냥. 미드롤 광고 들어가 버리면 해당 리포트에 따르면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하루 평균 36분 동안 동영상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 유선기기에서 동영상 시청 시간은 18.5분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만큼 시장 사상 처음으로 네. PC 규모가 추월되는 게 내년이라고 하니까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모바일 제너레이팅 네. 됐고 넥스트 아젠다가 이제 슬슬 빠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뭐 말 나온 김에 영상 언제 제일 많이 보세요? 저는 어떤 영상을 언제? 저는 밤에 작업하면서 네. 하면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 그 청와대 얘기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주류 미디어들이 만드는 영상 말고 네. 그 언더 비디오 뭐 이런 뭐 스브스 뭐 이런 그런 쪽에. 거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네. 보기도 하고 요즘 그 S전자 프로젝트 때문에 관련된 광고 가이드 교육 관련 영상을 그냥 영어로만 들으려고 틀어놓고 그냥 일을 해요. 네. 그러면 거의 뭐 1시간이 넘는 거네요. 한 2시간? 그죠? 가량? 예, 유튜브 영상만. 일단은 유튜브 레드 구독하고 있으니까 레드 구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광고 없이 그냥 광고 쭉 쓰네. 예, 예.
레드가 얼마죠? 9.99달러인가요? 10,000원. 네, 만 원. 만 원 갖고 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영상, 네. 광고, 그다음에 음악 그쵸. 같은 것도 네, 같이 음악같이. 네. 좀 유리한 면이 좀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애플 뮤직도 돈 내고 쓰고 있고. 그러니까 있는 집 아들이야. 저는 컨텐츠를 사랑합니다. 네, 컨텐츠.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그 대신 네이버 뮤직 끊고. 네, 그렇게 듣던. 네, 아주 VIP였는데. 그래서 애플 뮤직과 유튜브 레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오늘 난 아직도 옛날 사람이야. 나는 그냥 그 애플 아이튠즈 그 구독 안 하고 서브스크립 안 하고 그냥 앨범 사고 막 사고 다운로드 받고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파나마 가서 약간 진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다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운 놓고 맞아요. 받은 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폰 바꾸면 스트리밍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서는 데이터가 안 되니까 그냥 다운로드 된 것만 계속 듣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이걸 다운로드 받았으면 다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장단점이 좀 있는 맞아요. 거지.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있어 살면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맞아요. 이게 장소를 옮겨버리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안 불편했기 다 다운로드 받아놓고 들었을 테니까. 애플 뮤직을 쓰면서 좋은 거는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뮤직 보관함에다가 쫙 다운로드 받아놓고 쓰면은 비행기 탔어도 그냥 보관함에 다운로드한 거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다운로드를 받은 걸 듣는 건지 스트리밍 된 건지 모르니까. 하긴. 근데 이제 여행 가기 전에 공항에서 아예 다운로드 다 받아놓고 비행기를 타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 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요즘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 자기 전에 주로 무한도전이나 뭐 이런 방송 프로그램들 짤방 이런 걸 좀 보고요. 아니면 이제 영화 예고편을 평론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걸 보면서 이 영화를 봐야 할까?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걸 좀 보다가 하루를 조금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3-40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걸로 따지면 저희 야구 좋아하거든요. LG가 이기면 그거를 한 서너 번 봐야 돼. 자기 팀이 이기면 그거 계속 보거든. 그렇죠. 요새 좀 6연승 7연승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좋아요. 요즘 수원 삼성도 계속 홈에서 4연승 하다 보니 또 그런 것도 계속 보잖아. 또 그렇죠. 봤는데 또 봐. 또 보고 있어. 여운이 남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제가 가면 꼭 지고 지거나 비기고 그래가지고 연간 회원권을 샀으면 또 안 가거든요. 오늘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도 저녁 6시에 경기인데 가세요? 안 가요. 그냥 일하려고. 저는 직관 승률이 5할이야 5할. 그래요? 7할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5할 됐어 5할. 안 좋아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미디어 관련된 얘기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보고서 얘기하려고 밑밥 깔았던 거. 그럼 오늘 이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리포트 얘기 두 번째를 가겠습니다. 홍성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잖아요. BM 챕터 2였을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게 조금 어떻게 읽다 보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글로벌 광고 시장이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죠. 한쪽으로 이게 좁혀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리고 되니까요. 이 안에서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그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50%를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개의 기업들이 15%를 차지하면 65%의 그런 비중이 다 이 5개 회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놀라우면서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결국 소비자들이 끊임없는 관심거리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적절한 뭐 분배 전략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소비자들을 좀 타겟으로 어떻게 세분화할지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걸 수익화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이 하니까 광고 상품을 고르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적인 의존이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하면 우리나라가 참 편한 나라지. 네이버만 잡으면 끝나니까. 그치, 네이버만 하면 되니까. 뭐 SEO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인스타그램든 뭐 우리 그냥 네이버만 잡으면 그렇죠. 맞아요. 희한하게 포털을 먼저 찾게 되니까. 네이버 잠시 읽기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네이버만 잘하면 마케팅 비용
네. 미디어 배분을 네이버만 해버리면 네. 모든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미디어 믹스를 고민할 때 네. 광고주들은 항상 네이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각 채널별로 어떻게 할 네, 것이냐라고 그렇죠.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이야기 안 하는 시대가 언제쯤 될런지. 그래도 뭐 유튜브가 꽤 네. 치고 올라갔고 네, 영상 네, 부분에서는 네, 그쵸. 그죠? 예. 뭐 네이버 네. TV 뭐 런칭하고 네. 뭐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유튜브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페북도 계속 확장하고 네. 있는 중이고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이 지난 네.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 한 500만에서 좀 정체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어느덧 800만. 예, 이제 900만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네. 그 어디야 비즈니스 모델의 23페이지 보니까 글로벌 피지컬 홈 비디오 레베뉴 해가지고 미국 네. 기준으로 네. 전 세계 그 미국 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8.8%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12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홈비디오 쪽 광고 수익은 떨어지는가 반면 네. 전체 이제 거기 대비 스트리밍 뮤직 쪽, 그러니까 디지털 뮤직 쪽은 계속 성장률, 그러니까 네. 수익 성장률이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돼가지고 2021년도에는 거의 뭐 엄청난 성장을 이룬다고 하네요. 네.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 홈 비디오 쪽에서는 넷플릭스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들한테는 이제 광고가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결국에는 개인화 성향, 네. 사용자 경험에 입각해서 사용자들한테 돈을 지불하면 광고를 안 보여줄게라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옥자 영화가 네. 그 컨텐츠 마케팅에 거의 뭐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네. 사실 뭐 옥자라는 영화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는데 네. 그걸 차치하고 네. 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고 하잖아요. 네. 옥자 영화만으로 오. 그냥 넷플릭스 단독으로 네. 그냥 런칭했을 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죠. 네. 이 메이저 배급사들이 안 받아줘서 맞아요. 그냥 그것만도 이슈메이킹 엄청 되고 네. 아 걔 뭐야 궁금해하고 넷플릭스 뭐 깔아야 돼? 그래서 맞아요. 깔고 유로 가입해버리고 이게 옥자만 보겠냐고 그거 네.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것도 보고 다른 컨텐츠까지 그냥 버티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비디오의 수익 네. 부분도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6%라고 나오는 거 보면 네. 홈 비디오는 떨어지는데 오히려 인터넷 비디오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좀 맥락이 같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더 가속화될 거예요. 그런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예. 퀄리티가 뭐 이제 어디를 내놔도 네. 거의 탑순을 다 찍고 있는 수준이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국내에서도 SBS랑 네이버랑 같이 네. 컨텐츠 만든다고 맞아요. 얘기하는 그 것도 기사도 이제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자체가 네. 네. 굉장히 위협받는 부분인 거죠. 예. 아무리 수억, 수천만 원 들여서 네. TV 프로그램 만들어 봐야 네. 시청률은 5%, 맞아요. 10%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네이버의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컨텐츠들 그리고 단편 컨텐츠들이 오히려 더 많은 뷰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위협적인 거를 이제 받았겠고 제 4회 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SK MNC랑 네. SM이랑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도 결국에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SM이랑 맞아요. 그 네트워크랑 여러 가지 마케팅을 네. 잘하는 SK 네. MNC랑 거의 손잡은 것도 결국에는 그런 그 협력 효과라고 네. 할 수 있겠죠. 되게 그 시금석 같은 네. 뉴스긴 한데 네. 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말로는 CMC 안에서도 자회사에서도 뭔가 이런 마케팅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조금 이게 그- AI 콘텐츠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을지는 좀 제가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네. SK가 네. SK 쪽 그쪽에서 하면 모든 게 다 1년도 네. 안 돼서 망한다. 히든이라는 앱도 아쉽게도 잘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11번가. 그쵸. 근데 네. 11번가도 지금 뭐 뉴스를 보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실버가는 뭐 SK 플랜에서 별도로 네. 분사를 한 그걸- 조직과 같이 됐으니까. 근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머스 플래닛이라는 자회사로 있다가 네. 합병됐다가 또 다시 커머스로 이제 키운다 했다가 네. 갑자기 또 어. 그러면 커머스를
중심 11번가를 버리게 될 경우 플래닛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정체성이 하나씩 옛날 전에 그랬었어요. 플래닛이라는 회사 이름이 만들었을 때 네. 진짜 말 그대로 플래닛이다, 행성이다. 네, 맞아요. 재밌는 거를 모아놓는다. 좀 밖에 있는 거야? 아, 그런 의미로요? 대기권 밖이야. 그러면서 이제 플래닛 가면 완전 네. 반반인 거죠. 네.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네. 근데 확실히 좀 내부 이야기긴 하지만 보면은 플래닛에서도 테크S라는 또 이제 그쵸. 자회사가 또 하나 이렇게 나가는데 뭐 하는 회사요? 거기는 이제 어플 예전에 뭐 T 프리미엄 서비스나 아니면 클라우드 아니면 뭐 어플 좀 이렇게 기획하는 거 이쪽으로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보면 거기도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네. 여기 좀, 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네. 대기업 조직이잖아요. 네, 대기업 조직 때문에. 컴즈도 어느 정도 이제 다시 기사회생을 하려고 신사업도 이전하고 뭘 하고 있는데 과연 전 이제 계속 SMCNC가 생각나면서 플래닛이 계속 생각나는 게 과연 저기는 11번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또 멜론처럼 계륵처럼 이렇게 좀 역할이 또 이렇게 돼버릴 건가. 근데 사실 네. SK 쪽은 반도체와 석유 사업이 돈을 벌고 있고 다른 데가 돈을 쓰는 조직이잖아요. 그럼 또 집중하는 분위기니까. 네, 옛날부터 그 SK텔레콤은 어차피 뭐 옛날 그 한국 이동통신 네. 거기 이제 주파수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주파수 라이센스라고 하죠. 이제 그 소비자들의 돈 그냥 주파수로 버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은 거의 돈을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될까라고 하는 게 다들 그럴 것 같습니다. SK 분들 너무 듣더라도 뭐라고 저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그다음에 이제 웅재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체 그 시장 점유율 ENM의 그 시장 점유율 성장률을 보면 차이나랑 확실히 인도가 저쪽 우상향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처음에 1, 2, 3회 때 그 인터넷 트렌드 리포트에서도 중국 인도가 거의 반 차지하는 리포트가 나왔었던 것도 중국 인도랑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쪽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 이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쪽의 크로스업과 관련돼서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 내부에서 이제 소비되는 거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중국 영화에서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이번에 우리 죽 썼어라고 하면 얼마나 안 들었는데 3억밖에 안 들었어. 뭐 이런 분위기니까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그러니까 천만 돌파했다니. 천만 영화에 막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거기에 뭐 억 단위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들 내부에서 소비되는 건 충분히 뭐 자국에서 소비되는 거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컨텐츠가 이제 글로벌리화 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꼭 그렇게 가야 돼?라고 하면 또 우리는 또 할 말 없지만 인도 영화든 뭐 중국의 이제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아직 글로벌에서 좀 반응이 있었다, 반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인도 영화 뭐 몇 개, 뭐 그 정도 수준이니까. 약간 고립돼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좀 계속 들어요. 성장률도 높고 뭐 많은 사람들 보긴 하고 돈도 많이 있고 그쪽으로 자본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이게 글로벌 표준화로 가는 거는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렇죠.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가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자본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한국 영화에도 좀 자본 투자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어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차이나 머니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알리바바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들이 머리를 잘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문화를 지배하는 게 오히려는 결국에는 그 나라 경제의 그 건전성이나 성장성을 이렇게 과시하는 게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꼭지 들어가 있는데 영화 산업이랑 어마어마한 e스포츠랑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뭐 중국하고 뭐 미국하고 뭐 어떻게 보면 나란히 할 수도 있는. 근데 거의 보고서가 생각나는 게요. 미국이랑 중국, 우리나라, 인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이 부분에서 약간 재밌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아마 페이지 27이었는데 콘텐츠 페이지. 내용에서 미녀와 야수 혹시 디즈니 영화 보신 이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이게 실사판으로 이제 미녀와 야수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개봉이 영향을 뭐 퓨리어스
그 영화 나오기 전에도 네. 이 미녀 야수가 개봉을 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상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원천적인 소스를 가지고 네. 실사로 해서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영화다 보니까 네. 쉽사리 그렇게 열기가 식지 않을 거다 이런 또 의미를 보여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적절하게 비디오 콘텐츠라 요즘에는 유통에서도 뭔가 혼합되는 네. 그런 걸 이제 활용하는 추세가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신기했던 게 텐센트가 언급이 조금 됐었어요. 예. 텐센트 경험 그래서 거대한 모바일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텐센트는 자기만의 경험을 이렇게 제공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네. 2017년 6월 1일 연합뉴스에서 뭐 아시아 광고 주간 텐센트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 소개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QQ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글로벌 브랜드나 그런 광고주들의 그런 니즈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건가? 단순히 메신저에서 홍보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 Q존 개인화면 소셜 뭐 이런 플랫폼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내용 보여주고 적절한 시기에 제안도 해주는 이게 뭔가 돌아가는 패턴이나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도 홍보도 했다 하고 패션쇼도 이런 네. 그 텐센트의 뭔가 경험으로 광고주와 뭐 소비자를 연결했다 해서 아 이게 정말 새로운 또 느낌을 전달해주는 이게 이제 가치의 새로운 또 연결이구나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네. 마침 또 그 6월 달이 그 우리 정권 바뀐 지 얼마 맞아요. 그런 이제 화해 제스처. 그렇죠. 딱 시기가 딱 그러네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정권 바뀌니까 모든 변화들이 그냥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아요. 모든 미디어 시장뿐만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도 중국 시장인데 이제 그런 이제 정치성 상황과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죠. 아 기사도 그런 또 느낌이 있군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초에 이쪽 산업의 변화들이 아무것도 없다가 맞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뭐 SK랑 SM이랑 소식들도 나오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모두 홀드하고 있다가 맞아요. 그냥 분위기가 확 풀리면서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달려가는 게 그런 것들. 그래서 중국 시장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중국 공산당이잖아. 맞아요. 하지 마. 그러면 뭐 다 싸. 뭐. 그래서 작년에 한참 뭐 사드 막 이렇게 문제 많아졌을 때 그쪽에서 이제 중국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하던 분들이 서비스를 멀쩡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구매 버튼이 사라져 버리고 막. 막 이러고. 그다음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뭐 누가 한 명씩 뭐 그 뭐 대사가 한 명 주한 그 특사 뭐 한 명 하면 뭐 하나 이제 완화되고 뭐 하나 완화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풀려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뭐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중국 관광객이 아직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5회 마치도록 하시죠. 그 전체적으로 하나 이제 저가 좀 재미나게 봤었던 게 그 VR 산업들 있잖아요. 맞아요. VR 그 전체적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이 그 포션을 각각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봤을 때 미국이 꾸준하게 VR 쪽 시장을 갖고 있고 일본과 중국 중에서 중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종합예술대학 같은 느낌의 대학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VR 학과가 따로 있고 VR 학과 우리나라에 없는 VR 학과가 따로 있고 거기에 몇백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 같은데 VR 학과가 하나 있는 거지. 근데 거기 몇백 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이제 VR을 하겠어라고 하면 그런 적극적인 거, 뭐 아카데미는 어떻게 하고, 뭐 정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수직 계열처럼 그냥 쫙 세팅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뭐 상하이나 뭐 거기 가면 VR로만 된 회사들이 건물이 하나씩 다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다른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전 정권 때 그 청와대에게
계셨던 과학기술 관련돼서 이제 수석 보좌관이 우리나라 VR 관련돼서 그 처음에 만드셨던 분인데 그분 있을 때만 잠깐 하더니 쏙 들어갔어요. 예, 그런 것들만 봐도 그게 그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기반해서 모든 것들이 하이러키로 다 이루어져야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한 대학에서 한국에 너네 이제 우리 학생들 VR 관련해서 좀 같이 학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몇 명, 100명 뭐 받아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부산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책 위반되는 거랑 여러 가지 산업이랑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초반에 그냥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슈 따라간다고 했다가 그냥 엇박자 나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VR이 돈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눈에 띄는 건 또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좀 먹힐 만한 컨텐츠들이 없고, 그래서 체험존 같은 거 외에는 아직까지 오히려 B2B가 더 맞지 않은가. 맞아요. 공장이나 B2B 컨텐츠. 구글레스도 최근 그렇게 부활을 다시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거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에 이틀 전에 소프트뱅크가 2021년도까지의 비전을 발표했었던 무시하더라고요. 그 손정희 회장이 직접 기조 강연에서도 휴대전화 사업에서는 언급조차 안 하고 초지능 IoT,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VR, AR은 전혀 안 보겠다. 오직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로봇이랑 인공지능만 보겠다라고 그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로봇 인수한 회사들 쫙 나와가지고 맞아요. 뭐 각각 이제 키노트 발표를 했는데 그 일본은 이미 그쪽에서 이미 그 일본에는 소니만 집중을 하고 있고 AR이나 VR은 소프트뱅크는 이제 앞을 내다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차이나가 VR은 이제 리드를 하고 다른 팔로우하는 국가들은 다른 거에 더 집중을.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전략적인 거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5회 녹음 이상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6회 때도 계속 이어서 PwC 리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